사건 엑스파일입니다. 송지현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첫 사건입니다. 인상에서 가장 설레는 신혼여행을 앞둔 예비부부. 여행을 떠나기 3일 전 여행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신혼여행이 강제 취소된 커플이 100쌍이 넘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예식 3일 전에 여행사 대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여행사를 파업했다. 자기가 돈을 여행 현지 가이드 쪽한테 못 줘서 돈을 날린 상태고 더 이상 도와드릴 부분이 없다라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신혼여행 자체를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패키지로 하고 투어를 했던 건데 아직 개별로 또 추가를 구매한 상황인데 결국 금액을 따져보면 거의 배 이상으로 들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돈도 추가로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게 열이 받죠. 송 변호사님, 아니 석 달 전도 아니고 3주 전도 아니고 신혼여행 3일 전에 우리 폐업합니다 통보하는 게 저는 이게 말이 되나 한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보자는 신혼부부로 유명 백화점 웨딩 박람회에 참여해서 이 여행사를 알게 됐습니다. 백화점 웨딩 박람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행사와 신혼여행을 계약을 했는데요. 네. 이게 발리 5박 7일 일정이었고요. 4월 27일에 출발하는 일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호텔이랑 현지 가이드를 예약하고 330만 원을 모두 치렀습니다. 네. 사실 4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담당 직원이랑 뭐 연락도 되고 잘 조율이 됐대요. 네. 그런데 이제 출발하기 한 일주일 전에 담당 직원이 저 퇴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네. 이제 출발하기 3일 전에 대표가 직접 연락이 온 겁니다. 저 여행사 대표인데 저희 여행사 어려워서 폐업합니다. 그리고 그 330만 원 사실 현지 여행업체에 돈 못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텔도 없고 지금 가이드도 없는 거죠. 와. 그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네요. 이분들 이제 저번 주 일요일에 결혼을 하셨는데 허허. 어쨌든 막 믿고 맡기려고 여행사에 신혼여행을 맡겼는데 네. 이분들 직접 항공권 예매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신혼여행은 가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업체를 다시 찾아봐서 호텔이랑 뭐 가이드까지 다시 하셨고 돈이 2배로 드는 상황이었다고 그렇죠. 합니다. 직전에 하면 훨씬 비싸잖아요. 그렇습니다. 와, 2배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었다. 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아까 이제 피해 커플만 100쌍이 넘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말씀하신 뭐 백화점 웨딩 박람회에서 이 업체랑 계약을 한 분들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서 이런 업체를 보고 계약을 한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피해 규모만 100쌍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진 건가요? 도대체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확인된 것만 100쌍 이상의 피해 규모가 있습니다. 네. 사람 수로 따지면 200명이 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여행사 관련 피해자 단톡방이 있는데 네. 여기에 한 50명 정도가 모여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발리고 좀 짧으니까 이게 330만 원이 피해 금액이었지만 네. 뭐 유럽, 뭐 몰디브 이런 분들은 2천만 원 이상 피해를 봤다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 유가가 비싸서 비행기 값도 비싼데 진짜 피해가 컸을 것 같아요. 이 변호사님, 일단 어쨌든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한 겁니다. 근데 사전에 뭐 업체에서 말을 안 해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는 한데 전혀 낌새를 못 챈 거예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 그 지금 후기도 나쁘지 않았고 당시 어쨌든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 보니까 뭐 온라인에서 구매한 소비자들도 문제는 없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 명의 피해자가 돌이켜 보니까 그때 좀 이상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두바이도 이제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었고요. 네. 그래서 2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되어 있었는데 뭐 알다시피 두바이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그랬죠. 터졌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항공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여행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여행사 직원이 지금 전쟁 난 건 알고 있고 근데 호텔이 공격을 받았는지까지는 지금 연락을 못 받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아니 여행사 직원이 이런 걸 다 챙겨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잘 모른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제 이런 대처가 좀 너무 황당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잔금 입금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상한 점으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느껴지는데 어쨌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게 이상한 부분인지를 조금 알기는 어려웠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결혼 준비로 바쁜 신혼부부들에게 여행사가 폐업을 한 것만큼이나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이후 대표의 대응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강시민이 건건이 하는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한국을 지불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회사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대외적인 여건도 있고 아직 발음을도 여행사한테 좀 많이 더 힘들거든요. 어찌 백대 시민님이 300이든 400이든 납부하셨던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해결하는 거.
제가 어떻게든 자금 유통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바람에 자기가 돈을 돌려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증보험으로 해결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데 보증보험으로 이거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일단은 법적으로 여행사를 설립하려면 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처럼 폐업이 되면 뭐 보증보험에서 뭐 보상을 해주기도 해요. 다만 보증보험이 뭐 무제한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죠. 뭐 총 피해 금액이 뭐 몇 억까지만 한도 뭐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 쌍만 100쌍이 넘지 않습니까? 네. 피해 금액도 뭐 한 300만 원대에서 몇 천만 원대까지 다양해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보증보험 한도를 넘는 금액이 피해 금액이면 네. 피해 커플들은 일부만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민사소송을 따로 이 여행사에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여행사는 폐업을 했으니까 재산이 없겠죠. 실익이 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보증보험으로 일부 보상을 받는 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도 못 받고 일부 그렇습니다. 정도만. 네. 자, 피해자가 이 여행사를 알게 된 건 땡땡 백화점 웨딩 박람회에서였습니다. 뭐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대기업 백화점에서 열린 웨딩 박람회였는데 이 백화점 안에 굴지의 대기업 가전기업의 매장에서 이 박람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당연히 검증된 업체들이 들어왔겠지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이후 백화점 측에 문의를 했지만 우리가 직접 운영한 행사가 아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그래서 이 웨딩 박람회가 열렸던 이 백화점 안에 가전 대기업 측에도 문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가전 대기업과 나눈 대화 이랬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업체를 여기 소개시켜줬고 저희는 이미지가 이미지 믿고 저희 온 건데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그런 외부 방문을 하는 뭐 이거는 기기를 하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고 섭외를 하고 데리고 오는 거란 얘기죠. 변호사님, 뭐 이 웨딩 박람회 자체를 백화점이나 그 백화점 안에 입점해 있는 가전 대기업이 연 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웨딩 박람회 이름도 땡땡 백화점 웨딩 박람회였고 장소도 그 대기업의 매장이었으니까 소비자는 다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더라도 뭔가 좀 이거 문제를 제기할 소지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구조를 보면은 백화점에서는 장소랑 브랜드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가전업체 그다음에 웨딩업체가 이렇게 제휴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이 스드맥 격으로 이제 밑에 있는 이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여행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웨딩업체 측에서는 뭐 밝히고 있기로를 뭐 이제 신랑 신부 입장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네. 이제 관리를 계속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내오기는 했는데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브랜드를 신뢰를 하고 이 어떻게 보면 이 업체를 선택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책임 주체에 있어서는 좀 어디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될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여행사랑 이 계약을 체결했던 걸 맞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여행사에서 지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이제 웨딩업체 같은 경우는 중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또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나머지 이제 뭐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가전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는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고 네. 홍보를 또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나눠지는지를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참여하는 여행사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던 대기업들의 문제도 없다라고만은 할 수 없겠지만 이 결국 피해자들이 계약을 맺고 돈을 주고받은 주체는 여행사였습니다. 자, 저희 뉴스헌터스가 이 폐업을 한 해당 여행사 대표에게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자, 고객님들께 죄송하다. 고객 한 분 한 분께 연락해 현재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 이런 피해 당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뭐 대책도 안 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아까 저 여행사 대표가 얘기했듯 요새 이 업계가 더 어렵다고 하니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리 좀 알아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피해가 발생을 하면은 뭐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네. 피해가 발생을 하기 전에는 일단 여행사가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그리고 가입된 한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계약서 특약으로 이렇게 환불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명시적으로 좀 기재를 해두시고 그리고 이런 거 다 묻지 않고 그냥 돈부터 빨리 입금하라. 이런 이제 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 웨딩 박람회 자체가 여러 구조가 얽혀 있는데, 자, 결국 핵심은 이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보상받을 수 있느냐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뉴스헌터스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